세계 각 나라에서 21일이라 21번째 날을 기념하여 법정 기념일로 삼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난 2007년, 즉 지금부터 11년 전부터 5월 달에 21번째 날, 그러니까 5월 21일을 한국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 한국의 카렌다를 보면은 5월 21일 날에는 오늘은 이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써졌습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매년 5월 21일. 힌트를 드리면은 일본도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날이 있는데 11월 21일입니다. 네. 힌트를 좀 더 드리면은 21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자가 1이 됐다. 즉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본은 11월 21일, 한국은 가정의 달인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뭔 날일까요? 훌륭하십니다.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 예, 예. 부부의 날이 일본의 11월 21일과 한국의 5월 21일의 차이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개 가정에 관계된 달이 몇 월 달이 들어있죠? 그렇죠. 5월 5일은, 5월 8일은, 5월 15일은 뭐 등등 해서 하니까 5월 달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도 있게 했고. 그럼 일본은 왜 5월이 아니라 11월일까요? 일본은 한국은 5월 21일을 후후노히 부부의 날이라고 하고 일본은 11월 21일을 일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읽죠? 주이치? 아니요. 요이 할 때 이 하면. 그러니까 이 후후노히 해서 11월 21일이랍니다. 그러니까 10일이니까 일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 후후가 되라. 이 후후가 되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후후노히. 그래서 저는 매년 5월 달에는 가급적이면은 1년에 한 차례 부부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마음 먹고 해왔는데 올해 딱 부부의 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야외배요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두 주를 미뤘다가 오늘은 부부에 대한 설교. 또한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어떻게 산다? 혼자만 산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다? 불행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부가 있어도 한 걸음으로 둘이 한 마음으로 가지만 부부 못지않게 좋은 믿음의 친구, 그죠?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일가 친척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첫째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부부가 되지 못하신 분들, 이미 부부관계가 오래전에 한 분이 떠나셔서 그런 분들은 이 동역자, 좋은 친구,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만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되는 거죠? 네.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습관대로 큰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모처럼 외출했는데 남편이 무단횡단하니까 부인도 할 수 없이 남편을 쫓아서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저기서 달려오던 트럭이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트럭의 창문을 딱 내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보야! 너 제정신이냐? 네만 죽으면 됐지 남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하고 막 이 남자를 욕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남편한테 뒤늦게 쫓아갔던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저 운전사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처음 보는 놈인데 내가 무당다닌다고 저렇게 나를 어떻게 욕해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당신을 잘 알아? 라고 얘기했대겠죠. 뭔 말인지 아는 분은 뭔 말인지 아는 분은 웃을 거고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왜 웃는가. 하여튼 당신은 뭔 말입니까? 바보요, 제정신이냐, 남까지 죽이냐 하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잘하냐고, 그 사람. 그런 뜻이. 오늘날 한국의 일부 가장들의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요. 특히 요즘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싫은 대로 할 수 없이 억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눈 맞아갖고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는 시대지, 부모가 맺어줬다고 싫은데 결혼하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아서 결혼해놓고 살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대다수 남편 쪽보다는 누구 쪽입니까? 아내 쪽이 더 열받습니다. 남편 중에 다만히 열받는 남편도 있지만 그 남편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열받는 거고, 대개의 경우는 이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에서 열을 자주 받죠. 속썩이는 못돼 먹은 남편도 있지만 여성들, 즉 아내들이 열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남편과 남자를 조금 덜 이해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나까나까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 즉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또한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면 좋은데 좀처럼 이해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렇답니다. 대다수 여성분들은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이 자신을 가장 높여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기대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자 성도분들, 그렇죠?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잘 돌보아 주겠지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그래도 나를 챙겨주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이거랍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남편은 누구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니까, 다른 사람 편이니까 무슨 편이다고요? 일본어로 번역하기 참 어렵겠다, 그죠? 어떻게 통역을 했을지 우리 남미 집사님이 어저께 설교 온 거를 보고 막 고민했을 것 같은데, 대다수 남자들은 누구한테는 잘합니까? 남한테는 잘하죠. 저도 남한테는 참 잘하는 편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인자하지 않고 못되건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제 부인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편들은 대개의 경우 바깥에서는 잘하고 남한테는 능력 있다 인정받고 싹싹하다 인정받지만 집에만 돌아오면은 도대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여전히 남의 편인 것을 드러내죠. 남들한테 하는 많지 공손하지도 않고, 아내에게 남들한테 하는 것 많지 매너 없이 하고 방구 뿡뿡 껴대고 냄새 풍기고 양말 벗어서 도나스 만들어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남편은 집에서는 해댄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아내한테 말하죠. 정말 매너 있고 멋지고 실력 있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거 정말 당신 너무너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아내들은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어떤 놈인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지만 대다수 여성분들은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구준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구준표가 어떤 스타일이냐, 안 본 분들도 아시다시피 천하의 못된 놈입니다. 싸가지 없지, 지 마음대로지, 짓궂지, 이건 와가마마지. 그런데 누구한테만큼은 잘합니까? 아니요, 지가 사랑하는, 모르잖아 이 사람들 벌써.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만큼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 와가마마에 못되고 싸가지 없는 게 누구한테만큼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대다수 여성분들은 누구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남한텐 싸가지 없어도 되니까 누구한테는? 아내인 나한테는 최선과 최상을 다하라. 사랑하는 본향의 여성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대다수 남편들은 구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누굴 더 챙겨요? 그쵸? 남은 오지게도 잘 챙기면서 자기의 가장 섬기하고 챙겨야 할 자는 못 챙기더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몇 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서완준이라고 하는 제주도 여행사분이 저를 포함해서 3커플을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 곳곳을 구경도 시켜주고 여미지 식물에 가가지고 뽀뽀하면서 사진도 찍게 하고 막 이렇게 신혼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 집사람한테 또 구박을 먹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신혼여행 왔는데 왜 남의 부인은 챙기고 댕겨? 아니, 신혼여행 왔으면 누굴 챙겨야 돼요? 그죠. 자기랑 평생 살기로 한 사람을 챙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남의 남편, 남의 부인, 서완준 이러고 막 챙기고 댕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기 부인 안 챙기고, 다른 사람 다 챙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왜 신혼여행 가서 남만 챙기고 나를 안 챙기느냐.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여인들은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분명 저 남자가 나한테 대한 마음이 식은 거야. 바꿔진 거야. 그런데 이러한 아내들의 생각에 남편은 더 화를 내지요. 짜증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뭔 말이야. 난 여전히 당신을 뭐한다? 여기 안 써졌나요? 네,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데 말뿐인 그것을 아내들은 좀처럼 못 믿죠.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직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피곤한데 짜증을 내게 만드냐고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이렇듯 살아가면서 서로 짜증이 나고 다투기도 할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즉 인간들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남자에게 가장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존 지능이래요. 혹은 생존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살 수 있게 하니까 난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생존적인 본능. 그걸 바탕으로 생존적인 지능이 자꾸 발달해 간다. 반대로 여자에게는 관계입니다. 즉 서로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 생존 지능 본능이 뭐냐면은 세상이 남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회나 직장이 남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일을 잘해주기 바라죠. 가정보다 뭘 더 중히 여기길 바랍니까? 사회에서는? 그렇죠. 사회와 직장을 더 중히 여기기를 은근히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일본으로 와서 파견을 왔는데 이제 파견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이 학교를 일본에서 계속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 제목에 갑자기 한국 가면 한국에서 아들이 적응 못할 텐데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좀 이해해 주셔서 자녀도 있고 하니까 몇 개월 더 여유를 주세요 했더니 당신 같은 말을 다 똑같이 한다. 일하려고 왔으면 일만 하다가 끝났으면 가는 게 맞지 무슨 자녀 핑계 가족 핑계 하느냐. 즉 사회는 무슨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 하고 가족 가치라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회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에게 회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회사가 너에게 가장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요구하고 있고 남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본능들이 막 발달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존 본능, 생존 지능이 발달한 남편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살아야 되니까, 안 잘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되니까 생존 지능이 막 하다가 집에만 딱 들어오는 순간 생존 본능이 뭐해져 버리는 거예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퍼져 버린다. 바깥에서는 눈이 바짝바짝 빛나던 사람들이 집에 오면 뭐예요? 동태 눈깔이 돼요. 퍼져버린다. 왜냐면 집에서는 더 이상 살라고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따뜻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집에서만큼까지 눈을 바짝바짝 안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남성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아내들은 집에서조차도 남편의 눈이 뭐 하길 바래요? 그렇죠. 썩은 그 동태 눈이 아니라 바짝바짝 빈다기 바라니까 당연히 뭔 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오죠. 집에 왔으면 못도 좀 박아주고 형광등도 좀 갈아주고 애도 좀 씻겨주고 내가 바쁘니까 숙제 좀 봐주고 잔소리하면은 그러한 가운데 남편이 내가 쓸 내 편이 아니라 뭔 편이 돼버리고 말아요. 남의 편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를 즉 생존 본능에 따라서 더 살고자 하는 남편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생존 본능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안 잘려야 된다. 거기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물고 가야 된다라는 사람이니까 이 생존 본능의 사람한테 가장 약이 뭐냐면은 칭찬이래요. 김대리 이번에 일 진짜 잘 처리했어. 와, 이제까지 우리 회사에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한 분이 없어 하면은 남자는 그 순간 뭐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데. 왜 짜릿하대요? 우와,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는 순간 남자는 뭐 한대요? 저 김 부장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건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칭찬을 한 거예요. 순간 우리 몸에 뭐가 와요? 전기가 와요. 그래서 몇 번 그 사람한테 칭찬을 3번쯤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시고? 나를 칭찬한 그분이시고, 난 그분을 위해서 뭐 또 바칠 수 있다? 그렇죠. 아내도 자식도 하여튼 일단은 난 거기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래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 텅 빈 남편들을 이렇게 저렇게 칭찬하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이 생존 본능에 심한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텔레비전 고마샤루 중에서 야루키 스위치라는 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야루키 스위치가 뭔지 압니까? 여기에다가 스위치가 하나 붙어있는 사람이 나와요. 요새는 누가 나오더라? 그 둘이 커플인데 하나는 힘쓰는 거 하고 이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TV들 안 보시는구나. 하여튼 야루키 스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별표 같은 게 붙어갖고 요걸 빡 누르면은 흐물흐물하던 사람이 눈이 빡 떠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야루키,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스위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남편들에게 야루키 스위치가 되는 게 뭐라고요? 금방까지 얘기했잖아요. 물론 칭찬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고래도 뭐 한대요? 칭찬하면? 그러면요, 고래도 너 훌륭하다 하면 춤추는 게 칭찬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를 뭐하라? 격려하라.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격려해야 됩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뭐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남편들은,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귀찮으니까 나 혼자 난 다 알아서 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누? 라고 물으면 혼자 살다 왔습니다. 아니,
너 뭐하다 왔노? 아유, 지지루가 복 없는 친구 하나 만나갖고 그 친구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래, 그 친구가 네 섬김을 통해 그렇게 되지 않았냐. 정말 능력 없는 남편 만나갖고 섬기다 보니까 왔어. 그래, 네가 섬긴 남편이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았냐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다수 아내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이런 말 하기를 바란대요.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 많았어. 저 애들 같은 놈들하고 씨름하느라고 힘들었지. 이젠 내가 애들 책임질게. 자긴 좀 쉬어. 이걸 부인들은 뭐 한대요? 원하긴 한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앞치마 메고 저녁거리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들 재워놓고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을 아내는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남편은 어떻게 되냐?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찾아요? 애는, 밥은, 자자. 말 없는 경상도 남자들도 세 마디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는, 밥도, 그 다음에 뭐요? 자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가 모르겠다. 그죠? 예, 민수 씨 그렇지 않죠? 요새는 옛날하고 틀리게 그죠? 하여튼 그러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의 남편은 오자마자 밥부터 찾고 밥 차릴 동안 TV를 켭니다. 밥을 먹는 내내도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TV 보지요. 밥 먹은 다음에도 또 기대서 TV 보고. 버럭 소리를 내면은 대다수 남편들은 아니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왜 신경이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더 열받은 아내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밥 치고 설거지하면 우는 애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애가 언제 울었나. 이런 남편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남편들은 집에만 오면 TV를 켜느냐. 아까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 집에 오면 뭐 한대요? 꺼진대요. 두 번째 남자들의 생각은 집은 뭐 하는 곳이래요? 쉬는 데입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집은 뭐 하는데요? 쉬는 곳이요. 여자분들은 집은 쉬는 곳입니까? 일터죠. 이게 가장 큰 갭이랍니다. 남자들 하면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라. 남자들은 내가 쉴 곳은 내 집뿐이리 하고 오자마자 퍼지게 쉬는데 여자분들은 집이 쉬는 게 아니라 긴장하는 곳이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일터이고 더구나 남자들은 집에 오면 밥부터 찾는데 그 밥부터 찾는 이유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따뜻한 밥이 남자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하니까 밥은부터 얘기한대 그죠? 그러나 반대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애들과 집안일과 또 여러 가지 가족 일들로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오면은 남편하고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대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죠. 근데 남편들은 오자마자 밥부터 먹자 TV만 보고 시간 기다려서 이제 잘라고 할 때에 좀 얘기하려면 듣는 둥 마는 둥 그렇다니까 하더니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뭔 소리가 들려요? 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랑 내가 뭘 믿고 살았나.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잤으니까 스킬이 하니까 여보 잘 잤었는데 이미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제 밤부터 열받았는데 그게 풀릴 리가 있습니까? 안 그렇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 그리고 친구나 동역자로 인하여서 어려움 여러분들, 이러한 남편이라도 이러한 친구라도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뚝뚝한 그런 남편이라도 분명한 사실은 제가 남편 대표로 얘기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죠? 얘기를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꾸 딴짓해서 그렇지 여전히 말입니다.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의 야루끼 스위치를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친 남편에게 휴식을 주므로 또 기름을 만땅굴을 채워주므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마음껏 운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섬겨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즉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남자한테 망 씌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하도록 더 뭐하라? 먹이라 그 말입니다. 더 피곤해하면 더 재우고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다 보면은 그 일하는 소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섬길 때에 그 남편 머지않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곤고하시겠지만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히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믿음직하다, 남자답다, 어떤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바깥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뭐예요? 여보, 바깥에 뭐가 왔나 봐. 대다수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피곤해, 당신이 나가봐. 꼭 빚쟁이 오면은 누굴 내보내요? 그렇죠. 빚쟁이 오면은 절대로 남자가 안 나가고 부인을 내보내가지고 해결을 시키려고 하는 게 남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실은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보 내 뒤에 숨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지만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당신이 좀 해결하면 안 될까? 좀 처갓집에 좀 갔다 오지. 이렇게 하는 게 남자들의 연령별로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30대 남편들은 우편 배달부가 오면 두렵대요. 왜 그러게요? 부인 몰래 긁은 카드 청구서가 날라온 것 같아갖고 두렵답니다. 40대 남자들은 저녁 때 아내가 야리꼬리한 속옷을 입으면 두렵답니다. 오늘 밤도 못 지나겠구나 이렇게. 50대 남자들은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두렵대요. 왜 그러게요? 네, 물론입니다. 한솥 끓여놓고 일주일 여행 갔다 올까봐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할까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진표 집사님도 우리 윙장 권찰님이 곰국 끓이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트남 가버리면 띵기죠. 그러니까 저도 곰국 끓이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자, 60대 남자들은 부인이 이사가 안 되면 두렵대요. 왜 두려운지 압니까? 놔두고 갈까봐. 그래서 60대 남자들 이사 가면 꼭 이삿짐 앞에 차에 딱 타서 안 움직인답니다.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라고 부인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70대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것. 여보 여행 갑시다. 아내가 얘기하면은 70대 남자들은 두려워한대요. 왜 그러게요? 띄워놓고 올까봐. 놔두고 올까봐 두려웠네요. 모 취업정보회사에서 남자들에게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80명이 비굴하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살아남으려고. 그 중에 가장 뭘 많이 했냐 했더니 상사 의견과 내 의견이 전혀 달라도 옳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으십니다. 부장님 말씀이.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부장님 안 계시면 우리 회사 큰일 났다. 아부를 해본 적이 있다. 즉 남자들은 이렇듯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실은 센 것 같지만 실은 두렵고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친구들이고 남편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이처럼 연약한 남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달래주고 옆에서 보필할 분이 누구냐?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다. 바로 돕는 뭐라? 배필이라.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얘기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나위 쉰의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한 한 남편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한 길로만 달려왔다고 자부하던 남자였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간 적 없이 묵묵히 열심히
회사 일을 해왔습니다. 그 회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그에게 생명만큼이나 중요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내려진 정리해고 통지는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원래 과묵한 성격이라 집에서도 회사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간신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그는 결국 삶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때마침 가족들은 다가오는 남편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살아온 아내는 요즘 들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남편,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남편, 어깨에 힘이 빠진 남편의 모습을 얼마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예감한 아내는 대학 다니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날 특별 이벤트를 하기로 했지요. 드디어 남편 생일이 되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이 오기 전에 집도 이쁘게 꾸몄습니다. 드디어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가족들이 준비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0살이 되었으니 아내는 남편을 만나 행복했던 50가지를 읽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 이것이 행복했어. 아들과 딸 역시도 아빠가 자랑스러운 이유를 써서 한 가지 나는 아빠가 이래서 자랑스러웠어요. 아내가 아들이 하나씩 딸이 자랑스러운 아빠, 멋진 남편, 행복한 남편, 그 내용들을 읽자 남편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가족들한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리해고당한 사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수면제를 모았다는 사실. 놀란 가족들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면서 남편 아버지 아픔을 몰랐던 것을 용서해달라 하며 네 가족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어디론가 일찍 나가면서 아내에게 쪽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놀란 아내가 쪽지 내용을 보니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놀랄까봐 미리 말하는데 내가 결코 극단적인 행동은 이제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 사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당신이 내 아내이고 난 당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소. 직장만 잃었지 거기서 얻은 내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잃지 않았다고 믿소. 고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오.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소. 저녁 시간 되기 전에 돌아오겠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특히 60대 남성의 자살률은 한국도 일본도 전체 자살하는 사람 중에 60대 이상이 25%랍니다. 즉 4세 하나는 60대가 죽는다. 이유는 뭐냐면은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가족에서도 항상 돈만 버니라고 아내, 남편, 가족을 안 챙겼으니까 외톨이고 오로지 직장과 관계된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났고 당기던 교회도 피곤하다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니까 교회에서도 친구가 없고 외톨이라 나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해서 가장 자살률이 그 또래가 높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성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2사람이 몇 사람보다 낫다고요? 1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1사람이 넘어지면 둘의 경우는 뭐 한다고요? 붙들어준다는, 일으켜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지으셨다고요? 도우라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죠? 여성분들,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가 도움받습니까? 똑똑한 자가 도움받습니까? 물론입니다. 더 훌륭한 분이 여자분들이고, 이게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고 연약한 게 남자니까 강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거꾸로다, 그렇죠? 예. 강한 여자분들이 연약한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음. 본문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무짝에 필요 없는 그 사람 같아도, 그 친구 같아도, 그 남편 같아도 같이 놓야 뭐하다고요? 따뜻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혼자 싸우면 지겠지만 네가 친구와 남편과 같이 싸우면 뭐한다고요?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과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남성 여러분,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남자들과 성도들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으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힘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참음과 섬김이 멋진 남편, 멋진 동역자, 멋진 친구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본향이란 이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런 좋은 가족,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격려와 섬김, 칭찬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장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과 인내와 격려와 칭찬과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며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부부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